성공했다는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그 성공은 이미 반쯤 무너지기 시작한다. 정약용은 이 사실을 젊은 시절에 뼈아프게 배웠다.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조선 최고의 학자이자 관료로 이름을 떨쳤다. 그러나 그 빛나는 자리가 오히려 그를 위험으로 몰아넣었다. 능력이 드러날수록 적이 늘어났고 성취가 쌓일수록 시기하는 눈길이 많아졌다. 결국 그는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다. 강진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감추는 것이 얼마나 깊은 지혜인지를. 그 깨달음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고 정직한 이해였다.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불편해한다. 아무리 덕망 높은 사람이라도 마음 한켠에서는 타인의 성공 앞에서 미묘한 감정을 느낀다. 그것이 인간이다. 그리고 정약용은 그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삶을 지키는 법을 터득했다. 지금부터 그 지혜를 하나씩 펼쳐보겠다. 먼저 우리는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한 시기심이라는 감정을 솔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시기심은 악한 사람만이 품는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깃들어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다. 공자는 일찍이 이렇게 말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라. 이 말 속에는 인간이 얼마나 자주 타인의 성취 앞에서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는지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다. 누군가가 나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오르고 더 크게 성공했다는 사실은 그것이 아무리 정당한 노력의 결과라 하더라도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수천 년 전 공자의 시대에도 정약용이 살았던 조선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지는 인간의 본성이다. 그렇다면 이 본성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긴 세월 동안 사색하며 내린 결론은 명확했다. 빛을 감추고 나를 숨기고 조용히 깊어지라는 것이었다. 정약용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가 가장 빛났던 시절, 즉 조정에서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던 시절에 그는 가장 위험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고 유배지에서 홀로 글을 쓰며 조용히 지내던 시절에 그는 오히려 가장 깊어졌다. 그리고 그 깊이는 세월이 흐른 뒤 저절로 세상에 드러났다. 그가 유배지에서 쓴 수백 권의 책들은 오늘날까지도 빛을 발하고 있다. 그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았고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던 그 시절의 글들이 시간이 흐른 뒤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에 나온 것이다. 이것이 바로 드러내지 않는 성공의 본질이다. 자랑하지 않아도 진정한 것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섣불리 드러내려 하면 오히려 그 빛이 꺼져버리고 만다. 마치 아직 피지 않은 꽃봉오리를 억지로 벌리려 하면 꽃잎이 상하고 마는 것처럼.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드러내고 싶어 할까? 그 이유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절제의 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다는 것을,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란다. 그 마음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정약용도 젊은 시절에는 그 마음을 억누르지 못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혹독했다. 능력이 드러날수록
경쟁자들이 모여들었고 성공이 쌓일수록 그를 끌어내리려는 세력이 강해졌다. 결국 그는 정치적 음모와 모함에 휘말려 유배를 떠나야 했다. 그 긴 유배의 세월 동안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을 것이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어디서 어긋났는가? 그리고 마침내 그는 깨달았다. 잘못은 능력 자체에 있지 않았다. 잘못은 그 능력을 너무 쉽게, 너무 크게 드러낸 데 있었다. 맹자는 이런 말을 남겼다. 화는 입에서 나오고 병은 입으로 들어온다. 이 말은 단순히 말조심을 하라는 가르침이 아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 자체가 얼마나 많은 위험을 불러오는지를 경고하는 말이다. 자신의 성공을 입 밖에 내는 순간, 그것은 타인의 시기와 질투를 자극하는 불씨가 된다. 그리고 그 불씨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번지는 법이다. 생각해보라. 우리 주변에서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던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신의 자녀 자랑을 끊임없이 늘어놓던 사람이 어떤 눈길을 받았는지를, 자신의 직위나 성과를 과시하던 사람이 결국 어떤 관계 속에 남게 되었는지를. 처음에는 사람들이 웃으며 들어주는 것 같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불편함이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주변에는 진심으로 함께하는 이들이 줄어들고 이해관계로 모여든 사람들만 남게 된다. 정약용은 이것을 직접 경험했기에 더욱 깊이 알았다. 그래서 그는 유배에서 돌아온 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더 이상 자신의 학문을 과시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글을 쓰고 조용히 제자들을 가르치고 조용히 살아갔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그는 진정한 존경을 얻었다. 자랑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크게 빛났다. 이 지혜는 단순히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전략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태도다. 자신을 드러내는데 에너지를 쏟지 않으면 그 에너지를 온전히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쓸 수 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을 포장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 그 시간을 진정한 깊이를 쌓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드러내지 않는 삶이 가져다주는 첫 번째 선물이다. 공자의 제자 중에 안회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공자가 가장 아끼던 제자였다. 안회는 가난했다. 좁은 골목에 살며 밥 한 그릇과 물 한 바가지로 끼니를 때웠다. 그러나 공자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안회는 참으로 어질도다.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물로 좁은 골목에 살면서도 그 즐거움을 바꾸지 않는구나. 안회는 자신의 학문을 자랑하지 않았다. 자신의 덕을 과시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배우고 묵묵히 실천했다. 그리고 그 묵묵함이 스승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자리를 차지했다. 이것이 바로 드러내지 않는 성공의 또 다른 모습이다. 자랑하지 않아도 과시하지 않아도 진정한 가치는 반드시 알아보는 사람의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 오히려 조용할수록 그 빛은 더 오래, 더 깊이 남는다. 정약용은 자신의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 재능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것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라고. 재능이 드러나면 시기가 따르고 시기가 쌓이면 화가 되어 돌아온다고.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그가 직접 살아내며 얻은 피 같은 교훈이었다. 그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돌아보며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를 알았다. 그리고 그 잃음의 대가로 얻은 것이 바로 이 지혜였다. 능력을 감추는 것은 비겁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깊은 통찰에서 나오는 용기 있는 선택이다. 세상의 이치를 알고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 위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칼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칼집 안에 있을 때 더 오래 나를 유지하듯 재능도 함부로 드러내지 않을 때 더 오래, 더 깊이 빛나는 법이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자.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는 것. 그것이 화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성취를 이룬다. 그 성취가 오로지 나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 시대의 흐름이 맞아떨어졌으며 운이 따라준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사람은 성공하면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 여기고 싶어 한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리고 그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마음은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한다. 정약용은 이 점을 날카롭게 꿰뚫었다. 그는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말라고 가르쳤다. 잘된 일이 있으면 함께한 사람들의 덕이라 말하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운이 따랐기 때문이라 말하라고 했다. 이것이 단순한 겸손의 표현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훨씬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 공을 나누면 적이 줄어든다. 성공의 공을 혼자 차지하면 그 성공을 함께 만든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그 소외감은 언젠가 반드시 불만으로 바뀐다. 그러나 공을 나누면 함께한 사람들이 자신도 그 성공의 일부라는 소속감을 느끼고 그 소속감은 충성심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기술이 아니라 삶을 오래도록 평화롭게 유지하는 근본적인 원리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 하늘의 때는 땅의 이로움만 못하고 땅의 이로움은 사람의 화합만 못하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해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해도 사람들과의 화합이 깨지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리고 화합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공을 나누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어떤 일을 함께 이루었을 때 상대가 이건 다 제 덕분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반대로 상대가 이건 다 당신 덕분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두 경우의 차이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관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분기점이 된다. 공을 나누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공을 독차지하는 사람 곁에서는 사람들이 떠난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깨달은 것 중 하나도 바로 이것이었다. 그가 조정에서 승승장구하던 시절 그의 성공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그를 끌어내리려 했던 것은 단순히 그의 능력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며 공을 스스로에게 귀속시키는 태도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공을 나누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유지했다면 어쩌면 그 긴 유배의 세월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성과를 남의 덕으로 돌리는 것은 억울한 기분이 들 수도 있다. 내가 밤을 새워 일하고 내가 머리를 짜내어 해결한 문제인데 그것을 운이나 타인의 덕으로 돌린다는 것이 자존심 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약용은 말한다. 그 자존심이 바로 화의 씨앗이라고. 자존심을 지키려다 관계를 잃고 관계를 잃으면 결국 성공도 오래가지 못한다고. 진정한 실력은 자랑하지 않아도 드러난다. 진정한 능력은 과시하지 않아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자랑하고 과시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자랑과 과시 때문에 실력을 의심받게 된다. 마치 향기 짙은 꽃은 굳이 자신을 알리지 않아도 벌과 나비가 찾아오듯 진정한 실력은 조용히 있어도 세상이 먼저 알아보게 되어 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부유해도 검소하게 사는 태도가 진정한 존경을 얻는다는 사실이다. 정약용은 검소함을 단순히 절약의 미덕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검소함을 삶의 철학으로 삼았다. 있어도 없는 듯 살고 알아도 모르는 듯 처신하며 이루어도 이루지 못한 듯 겸손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그가 유배의 세월 동안 체득한 삶의 방식이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 부유하면서도 검소하게 사는 사람이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가난해서 검소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넉넉하면서도 스스로 절제하고 과시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내공에서 나오는 태도라고. 그리고 그 태도야말로 사람들로부터 진심 어린 존경을 이끌어낸다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것이 얼마나 진실인지 금방 알 수 있다. 부를 과시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모임은 대부분 이해관계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사람의 재산이 사라지면 사람들도 함께 사라진다. 그러나 부유하면서도 검소하게, 넉넉하면서도 과시하지 않는 사람 주변에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는 이들이 모인다. 그리고 그 관계는 시간이 흘러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군자는 두루 어울리되 편당하지 않고 소인은 편당하되 두루 어울리지 못한다. 과시하는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려 하고 그 이하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무시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어울림 속에서 진정한 인연이 만들어진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강진의 백성들과 어울리며 살았던 것을 생각해보라.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였다. 그러나 유배지에서 그는 자신의 학식을 내세우지 않았다. 농부들과 어울리고 어부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 겸손함이 강진 백성들의 마음을 열었고 그들은 정약용을 진심으로 아끼고 도왔다. 그 인연들이 없었다면 그 긴 유배의 세월을 버텨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검소함과 겸손함이 그를 살린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과시하는 사람은 불편하고 겸손한 사람은 편안하다. 자랑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피곤해지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리고 사람들은 편안하고 따뜻한 사람 곁에 오래 머물게 되어 있다. 네 번째로, 진정한 실력과 덕은 자랑하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해보자. 정약용의 삶이 이것을 가장 완벽하게 증명한다. 그는 유배지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저 묵묵히 글을 썼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이 방대한 저작들은 세상을 향해 과시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의 깨달음을 기록하며 후세에 무언가를 남기고 싶다는 조용한 소망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배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저작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에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정약용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로 불린다. 그 누구도 그를 위해 홍보하지 않았다. 그의 글 자체가 스스로를 증명했다. 이것이 바로 드러내지 않는 성공의 가장 아름다운 결실이다. 순자는 이렇게 말했다. 군자는 날마다 스스로를 살피고 날마다 새롭게 한다. 자신을 드러내는 데 에너지를 쓰는 사람은 정작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쓸 에너지가 부족해진다. 그러나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을 갈고 닦는 사람은 그 에너지를 온전히 성장에 쏟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성장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그것은 감출 수 없는 빛이 되어 저절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이 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는지 생각해보라. 그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진정으로 깊어진 사람은 스스로 낮아진다는 자연의 이치를 담은 말이다. 아직 덜 익은 벼는
꼿꼿하게 서 있다. 그러나 충분히 익은 벼는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다. 그 고개를 숙인 모습이 오히려 가장 풍성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진정으로 깊어진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과시하지 않는다. 그 조용함과 낮음 속에서 오히려 그 사람의 깊이가 느껴진다. 그리고 그 깊이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면서 자랑하지 않아도 인정받는 삶이 만들어진다. 다섯 번째로, 드러내지 않는 성공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선물은 평화로운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성공을 드러내는 삶은 끊임없이 긴장 속에 있어야 한다. 자신이 드러낸 성공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 타인의 시기와 질투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불안, 언제 누가 자신을 끌어내리려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삶을 무겁게 짓누른다. 아무리 화려한 성공을 거두었다 해도 그 성공이 항상 누군가의 시선 속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드러내지 않는 삶은 다르다. 자신을 과시할 필요가 없으니 긴장할 필요도 없다. 타인의 시기를 자극하지 않으니 두려울 것도 없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걷고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며 조용히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이 조용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가 자란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돌아온 뒤 고향 마제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냈다. 더 이상 조정의 화려한 자리를 탐내지 않았고 더 이상 세상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글을 정리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았다. 그리고 그 소박한 삶 속에서 그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 마음이 고요한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세상의 명예와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마음이 시끄러우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고.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고요하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이 말 속에는 드러내지 않는 삶이 왜 더 행복한지에 대한 핵심이 담겨 있다. 과시하는 삶은 마음을 시끄럽게 한다. 항상 누군가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항상 타인의 반응을 신경 써야 하며 항상 자신의 성공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드러내지 않는 삶은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 자유롭고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 편안하며 타인의 반응에 흔들릴 필요가 없으니 안정적이다. 그 고요함과 자유로움과 안정감이 모여 진정한 평화가 된다. 이제 여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결코 자신을 작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오해한다. 자신을 낮추면 남들이 자신을 무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두려워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반대의 진실이다. 진정으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더 높은 곳에 오르게 된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낮은 곳에 있는 물이 모든 것을 이긴다. 물은 가장 낮은 곳을 찾아 흐른다. 그러나 그 낮음이 결국 모든 것을 적시고 모든 것을 키우며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된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당장은 낮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낮음이 결국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것을 끌어들이는 힘이 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것을 몸으로 배웠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였지만 유배지에서는 그 학식을 내세우지 않았다. 오히려 강진의 백성들에게서 배우려 했다.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고기 잡는 법을 배우며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 했다. 그 낮춤이 그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깊이가 결국 그를 역사에 남는 인물로 만들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은 자신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을 더 크게 만드는 과정이다. 낮은 그릇은 적게 담지만
깊은 그릇은 많이 담는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하며 더 많은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것이 결국 진정한 성공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잠깐 멈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성공을 드러내려다 오히려 관계가 멀어진 경험이 있었는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다 오히려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는가? 아니면 반대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었을 때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얻은 경험이 있었는가? 아마도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이런 경험들이 더 뚜렷하게 기억될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다. 과시했을 때 잃었던 것들이 기억나고 겸손했을 때 얻었던 것들이 떠오른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쌓여 하나의 지혜가 된다.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지킨다는 지혜. 이제 7번째 이야기를 해보자. 드러내지 않는 성공이 오래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서다. 화려하게 드러난 성공은 화려한 만큼 빨리 꺼지기 쉽다. 높이 올라간 것은 그만큼 떨어질 위험도 크다. 그러나 조용히 쌓인 성공은 천천히 드러나는 만큼 오래 지속된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이치다. 성공을 과시하는 사람은 그 과시 자체가 부담이 된다. 한번 과시를 시작하면 계속해서 그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어제보다 더 화려하게, 오늘보다 더 크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강박이 생긴다. 그리고 그 강박은 결국 무리수로 이어지고 무리수는 결국 파국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그런 부담이 없다. 자신의 페이스대로 성장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된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니 무리할 필요도 없고 비교당할 일도 없다. 그저 자신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면 된다. 그 꾸준함이 결국 가장 오래 지속되는 성공의 토대가 된다. 정약용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그가 조정에서 화려하게 빛나던 시절은 그리 길지 않았다. 그러나 유배지에서 조용히 쌓아 올린 그의 학문과 사상은 2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살아있다. 화려했던 시절의 성공은 그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지만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쌓은 성공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빛나고 있다. 이것이 드러내지 않는 성공이 오래 지속되는 이유다. 이쯤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드러내지 않는 것과 숨는 것은 다르다는 점이다. 정약용이 가르친 것은 자신을 완전히 숨기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쓸데없이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혹은 타인의 시기를 자극할 만큼 과도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화를 부르는 일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때를 알아야 한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가꾸며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쉬어야 한다. 자신을 드러낼 때와 감출 때를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다. 항상 드러내는 것도 잘못이고 항상 숨는 것도 잘못이다. 때를 알고 적절하게 처신하는 것, 그것이 정약용이 유배의 세월 동안 체득한 삶의 기술이었다. 그렇다면 언제 드러내야 하고 언제 감추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정확한 공식은 없다. 그러나 한 가지 기준은 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가?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드러내는 것은 화를 부른다. 그러나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덕이 된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지혜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돌아온 뒤에도 자신의 학문을 완전히 숨기지는 않았다. 제자들을 가르쳤고 글을 썼으며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누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세상과 나누기 위한 것이었다. 그 차이가 그를 존경받는 학자로 만들었다. 이제 8번째 이야기를 해보자. 드러내지 않는 삶이 어떻게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다. 과시하는 사람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모인다. 하나는 그 사람의 성공에 기대어 무언가를 얻으려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의 성공에 자극받아 경쟁심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 모두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주지 못한다. 전자는 이해관계가 사라지면 떠나고, 후자는 언제든 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드러내지 않는 사람 주변에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모인다.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는 사람들, 그 사람의 조용한 깊이에 끌리는 사람들이 모인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이어지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강진 백성들과 맺은 관계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학식을 내세우지 않았기에 그들이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기에 그들이 부담 없이 도울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정약용은 유배의 고통을 버텨낼 힘을 얻었다. 드러내지 않는 삶이 만들어낸 진정한 관계가 그를 살린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자신의 재산이나 지위나 성공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 주변에는 진심으로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모인다. 그리고 그 진심 어린 관계들이 삶을 가장 풍요롭게 만든다. 화려한 성공을 과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보다 소수의 진심 어린 관계 속에 있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이다. 9번째로, 드러내지 않는 성공이 노년의 삶을 어떻게 지켜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나이가 들면 지위도 사라지고 재산도 줄어들며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진다. 젊은 시절 자신의 성공을 드러내며 살았던 사람들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더욱 힘들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이 그 성공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성공이 사라지면 자신도 사라지는 것 같은 공허함을 느낀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과거의 영광을 끊임없이 들먹이게 된다. 그러나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아온 사람은 다르다. 그들의 정체성은 외부의 성공에 묶여 있지 않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아왔기 때문에 외부의 것들이 사라져도 흔들리지 않는다. 지위가 없어도 당당하고 재산이 줄어도 평온하며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다. 정약용이 말년에 고향에서 조용히 살았던 것을 생각해보라. 그는 더 이상 조정의 관료가 아니었다. 더 이상 임금의 총애를 받는 학자가 아니었다. 그저 한 명의 노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삶 속에서 평화로웠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지위나 명예에서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자신의 학문에서, 자신의 삶의 방식에서 가치를 찾았다. 그리고 그 가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이었다. 이것이 드러내지 않는 삶이 노년에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외부의 것들이 하나 둘 사라져가는 노년에도 내면에서 비롯된 가치와 평화는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진다. 10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드러내지 않는 성공이 결국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남긴다는 사실이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유산이 있다. 하나는 화려하게 드러내며 살다가 남긴 유산이고, 다른 하나는 조용히 묵묵히 살면서 남긴 유산이다. 전자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빛나지만 그 사람이 사라지면 함께 빛을 잃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후자는 그 사람이 사라진 뒤에도
오히려 더 빛나는 경우가 많다. 정약용의 삶이 바로 그것이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는 유배죄인이었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은 학자였다. 그러나 그가 조용히 남긴 글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빛을 발했다. 오늘날 그는 조선 최고의 실학자로 한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학자 중 한 명으로 기억된다. 자랑하지 않아도, 과시하지 않아도 진정한 것은 결국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그의 삶이 증명한다.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다. 화려하게 과시하며 살다가 남긴 기억보다 조용히 진심으로 살다가 남긴 기억이 더 오래, 더 깊이 남는다. 자녀들의 마음 속에, 친구들의 기억 속에,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는 것은 그 사람의 성공이나 재산이 아니다. 그 사람의 따뜻함, 그 사람의 겸손함, 그 사람의 진심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드러내지 않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쌓이는 것들이다.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보자. 정약용이 유배의 긴 세월 동안 깨달은 것은 단순하지만 깊다. 능력을 과시하면 시기를 부르고 시기는 화가 되어 돌아온다. 공을 자신에게 돌리면 주변 사람들이 멀어지고 멀어진 사람들은 결국 적이 된다. 부를 과시하면 이해관계로 모인 사람들만 남고 그들은 이해관계가 사라지면 함께 떠난다. 그러나 능력을 감추면 시기를 피하고 공을 나누면 사람들이 모이며 부를 과시하지 않으면 진심 어린 관계가 남는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다. 드러내지 않는 삶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지키고 더 많은 것을 얻으며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것이다. 자랑하지 않아도 진정한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과시하지 않아도 진정한 가치는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조용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평화롭고 가장 행복한 삶이다. 떠올려 보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을 드러내려다 오히려 잃었던 것들을, 그리고 조용히 자신을 낮추었을 때 오히려 얻었던 것들을. 그 경험들이 이미 당신에게 이 지혜를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다만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 의식해보라. 오늘 하루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마다 잠깐 멈추어 보라.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것인가? 그 작은 멈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된다. 그리고 그 방식이 당신의 삶을 더 평화롭게, 더 풍요롭게, 더 오래도록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이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 이것을 배웠다. 우리는 그 혹독한 경험 없이도 그의 지혜를 통해 이것을 배울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선인들의 지혜를 배우는 이유다. 그들이 피와 눈물로 얻은 깨달음을 우리는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그 깨달음을 삶에 녹여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물은 낮은 곳을 찾아 흐른다. 가장 깊은 바다는 가장 조용하다. 자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이 지혜를 가르쳐 왔다. 이제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께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